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0일 현재 시간은 10시 42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장세가 좋습니다. 장세가 좋다고 해서 뭐 막 올라가고 그러면 계속해서 홀드하고 가야 되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겁을 먹을 땐 겁을 먹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특히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높이 올라간 종목들은 공매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또 큰 또 차익물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들이죠. 대응책을 좀 마련해 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머니케어 뉴스는 뭐 그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 여러분들은 액션을 해주시고 저는 고민을 또 대신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이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전략을 참조로 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내시면서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매달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 목표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어쨌든 8월달은 조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개까지 왔고 9월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습니다. 7개까지 왔어요. 벌써 매일 하루에 1개 정도씩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 수익이 작든 크든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달 들어서 로스컷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손절은 없었어요. 자, 그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번 달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해보면, 2개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이 되면 13번째부터 15번째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면서 한 종목을 제가 정리할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아직 선정을 하진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일정 구간 가면서 재고 정리 하나 정도 해줘야 돼요. 별 볼 일 없는 거. 또 우리가 상당히 시간을 오래 걸려서 우리가 또 커버링이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버려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내일 같은 경우 내일까지는 제가 볼 땐 장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또 내일은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인 멘트를 분명히 날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분위기도 잘 타고 갈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 요즘 제가 제일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9월 16, 17일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9월 달은 어떻게 돼요?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거고 9월인 9월 25일부터 전략적으로 10월 2일까지 또 10월달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또 새롭게 리포트폴리오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략 잊지 마시고 같이 참조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서진 시스템 장중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립니다. 그게 6%대이든 7%대이든 그거 뭐 대단히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수익 실현하면서 가면 수익을 내면 땡큐 이렇게 하면서 가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 낼 종목들은 앞으로 도래합니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머니케어 뉴스 좋은 점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종목을 발굴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중 수익 실현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시작가가 얼마입니까? 19,250원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리하는 시간에 27,000원 이 기준치를 하면은 7%가 조금 넘을 거예요. 7.24 정도 될 거고 25,000원 정도 되면 아마 6.5%뭐 이 정도 될 텐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신성 ST를 우리가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더블 포트폴리오예요. 중복이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자라는 차원이고 수익이 먼저 올라온 것들 먼저 정리하고 신성 ST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드립으로 좀 해나가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서 좀 빼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ESS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여기 올라오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겠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본전 의식이 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조금 눌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자리 어딘가에 다시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매수할 거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4분기 좋아요. 실적 가이던스 이미 보여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스윙 거래를 롱숏을 하니까 다시 또 눌려서 매수 타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다시 공략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신성 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높은 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눌린다 생각해서 많이 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중 관리해서 평단 관리 조절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점은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다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의견을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조해 나갈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아침 8시 반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3시 반까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거래하는데 큰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또 업무를 보시면 되잖아요. 워낙 업무가 바쁘신 분은 이거 메시지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멤버십 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S입니다. LS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보고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내일 대통령께서 동사의 주가를 한 번 더 위로 끌어 올려줄 거라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자사주 보유 비율이 좀 있죠. 지주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면좀 생각해보고 또 전력적 수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드리블 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만 원 몇 가지 한번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가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잡히면 또 주가가 어떻게 탄력성 있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또 우리가 트레이딩 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더 높게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때로는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 등내 같은 경우 전반기 같은 경우 우리가 HD 현대엘렉트릭하고 45%이 정도 수준까지 끌고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는 하반기에는 LS 가지고 한번 드리블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좀 높은 또 수익 내는 것들도 있어야지 기분이 또 좋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로 드리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LS 일렉 들고 있는 것보다 제가 볼 때 LS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가 관리해 나가는 건 스테이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오늘 처음 시그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잘 잡아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올라가서 눌려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기본 전략은 여기 어디입니까? 42,500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또 수익은 기본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또 리포트 한번 체크해보고 가면서 우리가 목표가 다시 설정해보고 뭐 이런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 뭐 캐파 증설이 있고 결국은 지금 관세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은 것 보면 틀림없는데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목표가를 향해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시장 컨센서스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현황을 파악해 가면서 우리가 뭐 올라가는데 일단 목표가가 뭐 높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종목을 또 스위칭해 가면서 여러분들 거래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롱숏과 스윙거래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수익을 내지 않으면 내 돈이다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간 마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간 마감을 하는 거하고 1년에 내가 얼마나 수익 내니 얼마나 벌었니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월 마감을 잘 맞춰 나가고 있다. 저도 때로는 배고플 땐 좀 더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고요. 우리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좋고요. 양호했는데 아침에 좀 상당히 좀 수급이 쏠려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뭐 우리가 의료 수술 로봇이잖아요. 뭐 고용도 있지만 뭐 큐렉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파형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하고 큐렉소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이게 같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소소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로 조금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드리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장대 양보 하나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뭘까?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까지 뉴스 파악한 걸로 봐서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굳이 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인데 이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 많지 않나. 그래서 별로 많이 상관은 없거든요. 의사가 그 노란봉투법과 해당이 되지 않는 거라서 그러면 뭘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매수세도 잘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냄새는 맡았다. 뉴스력으로는 파악이 안 된다. 그러나 어쨌든 저점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어서 여기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정 부분 탄력성은 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구간은 여기까지 최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볼 수 있고, 요 사이가 여기 1단, 2단, 3단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6,000원까지는 일단 1단, 그 다음에 17,000원이 2단, 그 다음에 그 이상이 3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리 중앙, 제가 컨텐츠 관련돼서 또 우리가 최근에 나온 드라마 이야기 드려가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송중기 나온 드라마 아이유스 이런 것들, 저는 그런 정서적 스타일을 제가 보지는 않아서, 어쨌든 뭐, 그런 것도 했고, 에스콰이어도 있고, 앞으로 나오는 거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위쿰률도 상당히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OTT하고 요즘은 이제 그 TV하고 동시 방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수익 구조도 어떻게 좀 더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튀어 올라오는 것들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바닥은 잡았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가장 포인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뭐 JFA 박진영 대표께서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컨텐츠 위원장인가요? 장관급이라고 하네요. 거기까지 또 인사발령을 받은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또 법령적으로도 그래요. 내년도 예산안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또 책정이 된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스윙 롱숏 관점에서 보면 여기 어디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11,000원, 11,500원 이 정도까지 근처로 갔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장대 행복이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그렇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저희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과 함께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투자.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실시간 브리핑.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런 양도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뭐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제 양봉 들어올 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오선방임에 틀림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눌린다고 해서 걱정될 것도 별로 없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비중 확대를 좀 진행했습니다. 비중 10%로다가 초령 보내놨다가 사실 저는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조금 느낌이 왔어요. 지하철 타고 오는데 기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제가 마스크를 드디어 착용하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조금 감기 같은 거 지난번에 감기 걸려서 엄청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아, 이걸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눌린다, 20%에서 여기서 조금 더 눌린다고 한들, 제가 볼 땐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러분 비중 확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매물이 들어오고 있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열하게 공방하다 조금 눌릴 때도 있어요. 털어내야 되니까. 뭐그 정도 많은 물량은 아니니까 우리가 겁내지 말고 접근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환전기 돌아오는 것들. 사실은 글쎄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과연 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긴 하겠는데 최근에 보면 코로나19 환자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뉴스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저도 상당히 좀 조심하면서 다닐 거고요.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면서 환절기, 감기 대신 시젠이나 또 뭐 수젠텍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또 수익으로다가 감기를 극복해 나가고 환절기 극복해 나가는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제가 수급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앞으로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밸류에이션은 높은 건 맞아요.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의견을 중립으로 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들도 말하는 것도 상당히 웃겨요. 밸류에이션이 사실 높은 건 맞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계약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EPC 부분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로가 있어요, 고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 핵심 거기 고로 부분이 있는데, 고로 들어가는 거는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EPC 부분은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런 데를 공급을 받아서 장치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EPC인데 여기 내용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바깥에 건설 짓고 이런 거 현대건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EPC 부분의 95%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돼서가 진행이 되는 거고 5% 정도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생각해 보면 수주를 받았다 앞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로다가 다시 이제 공급 발주가 들어올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인트 벤처 설정한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비티네 죄송합니다. 수요 원자력이죠. 거기하고 뉴스케일 파업 조인트 벤처 하는데 그 내용들이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은 뉴스케일 파워의 것들을 갖다 사용을 하게 되고 95% 나머지 EPC는 이쪽 한국수력원자력 쪽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그래서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YC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건 소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이제 지금 반도체 장비가 오르잖아요. 반도체 장비가 올랐다가 조금 많이 눌리거나 이제 여기서는 차익물 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소재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패턴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비 쪽은 지금 워낙 치달을 했잖아요. 사실 테크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장비를 또 따라가기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또 고민이 많이 돼요. 우리 ISC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수익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장비빨은 이제 끝난 거고, 소재빨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YC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양쪽으로 다 장비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리는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고 좀 시간을 좀 주세요. 항상 장비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소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EUV 공정 이 부분 진행되고 있는 건 이제는 맞아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이 공정을 갖다가 진행을 해야지 생산 캐파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진행하는 것들은 그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고 생산 캐파가 많은 회사니까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장비주나 소재주한테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은 구간에 공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L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어쨌든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 이런 거 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그쪽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비슷한 구조로 다 인력을 성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이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오를 거냐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자동차 관세 부분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번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이 모습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잖아요. 또 한 번 있을 거라고 여기 어딘가에서 언젠지 잘 모르죠.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들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보고 포인트 잡을 수 있고 하방을 갖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BR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밸류가 낮으니까 PBR이 0.6 이 정도, 0.7 이 정도 수준이니까 PBR 1 넘어가는 때가 항상 고점이다. PBR 1이면 여기 위로 가야 돼요. 여기. 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높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3분기 정도 같은 경우가 조금 비수기이긴 해요. 실적 면에서는. 그러나 4분기, 1분기, SL 같은 경우는 늦어도 1분기, 2분기 가면, 내년도 1분기, 2분기 가면서 분명히 실적이 좋아져요. 신차 공급 이슈가 있고요. 새로운 모델 이런 것들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기타 부수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한두 번 설명드린 게 아니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드립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리톡스는 여러분들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여기서 밑에서는 더 빠지진 않을 것이며 거의 90%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조금 더 아래 놀리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도 매물을 팍 던졌어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다음에 우리가 공략 앞으로 할 때는 14만원 이하로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한 13만 8천 원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14만 원 이하로 맞춰주면 충분히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적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공략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기관이 매수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관이 던져버린 거잖아요. 참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부분도 없고 이 구간이면 저희 소송할 때 구간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그때보다 밸류에이 낮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없어요. 경쟁이 국내적으로 치열하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2분기 때 이야기 드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6월 19일인가요? 그때부터, 그죠? 공장 가동 판매 이거 허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은데 그 정도 수치 나왔으면 좀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뭐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보고 뭐 버릴 종목이 있고 그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아직 우리가 커버링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구간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관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그 타임에 저는 무조건 지금 미리 우리가 평단 조절해서 시간을 갖다 버리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덤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일단 처음으로다가 일봉이 이제 21선을 크로스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하나 남았어, 이제. 61선, 221선, 여기 크로스하는 자리 여기 있을 겁니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날짜에 저는 아마도 포인트가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약 한 열흘 정도 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왔으니까 여러분들 현금을 조금 준비해 주시고, 평단가는 14만원 이하로 맞추는, 제가 말씀드린 13만 8천원 이 기준으로 맞춰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야기 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이 이제 약간 공략을 하다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확 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거든. 그런 것들 다 계산할 때도 시점이나 내용, 때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국내 아파트 수주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들이니까 동사가 주가가 상승할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수주 이 부분이 같이 들어와 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는 더 크게 하락할 거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자리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65,100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드리블해서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이죠.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주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경쟁 지역에서도 또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고,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근데 수주만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 뭡니까? 그게 수주잔고로 쌓이고 밸류에이션이 미래의 가치를 업사이드로 올려주는 좋은 또 이슈가 될 겁니다. 그냥 서둘러서 뭐 우리가 비중 또 확대해 가면서 뭐 평단가 낮출 이유는 없습니다. 수급이 확실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비중 또 20% 업사이드 또 올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평단가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시간 갖고 여유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략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은 마이너스를 즐겨라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how to do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고민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컨트롤 범위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종목들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잘 또 16일까지 수익 낼 종목은 수익 내면서 가자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